자, 오늘 이제 첫 시간, 특별히 이제 사랑학 관련해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어떤 방식의 사랑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될지, 이번 시간에 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움에서도 좀 굉장히 슬픈 시인데 읽어보면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 시는 이제 박찬일 시인이 쓴 팔당대교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70억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거나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슬픈 스토리예요. 물론 나도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아픈데, 여러분이 힘든데, 내가 아파서 정말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면, 쟤는 왜 죽었대? 죽으면서 왜 또 저렇게 죽었대? 라고 이제 비난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적인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당황하게 되죠. 자, 지금 이 시에서 지금 주인공은 여기가 이제 팔당대교예요. 팔당댐이 있는데 이제 서울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자기는 너무 이제 괴로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차를 싣고 돌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차가 저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저건 이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인데 저게다가 기름이 펑펑펑 퍼지게 된다고 그러면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데,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그 죽은 결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민폐를 끼쳤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과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그런 민폐를 끼치거나 서울 시민에게 좀 뭔가 악독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왜 죽으려고 할까? 왜 아무도 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왜 이야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36분마다 한 명씩.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에 실패한 확률까지 합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공업대국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35,000불 우리가 GNP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위치야. 여러분들 70년 전에 6.25가 일어났을 때, 또 그 전에 한일 합방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식민지로 살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아무도 세상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역사가 5천만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5천만 년 중에 이렇게 지금 흥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하고 있는 시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9,000번 이상 다 위세에 침입을 당했었고,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의 속국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1950년도 이후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만방에 K-팝이라든지 K-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어나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불행하지? 왜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먹고 살 만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보면 다 찌질한 사람들, 정말 사회적 루저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아요. 뭔가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살만한데 왜 저럴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양하십니다.라고 이제 이 처음 시를 읽었을 때 지금 이제 여러 번 읽어가지고 별로 이제 눈물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처음 시 접했을 때 굉장히 막 울컥했어요. 내가 이제 저 입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5분 뒤에 죽을 건데 이 표지판을 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선 자살하지 마. 여기서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이제 그 경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으면 상속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사회, 얼마나 답답한 사회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이제 숨 막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억압의 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막 이제 처음에 유치원이나 뭐 초중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스템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선생들에 의해서 학교 선배, 후배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 아닌 강요가 되는, 그래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뭐 의대 가야 된다, 공대 가야 된다, 뭐 철학과 들어가면 뭐 루저다, 뭐 바보들이나 철학과 간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 뭐 철학과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들어보면 옳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의 방향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올가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표지판처럼 상수원이 오염되니까 너는 여기서 자살할 필요가 없어. 다른 데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너는 그냥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만 평가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민폐를 끼치거나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게 없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죠.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물론 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제 기여하는 방식들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사회를 위해 살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 살았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거는 공동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너한테 부여한 네가 임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들, 자, 이런 상실감들이 이 표지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대를 위해서 무조건 이제 나라고 하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뭐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남편이나 뭐 부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돼요. 아빠로서 살아야 되죠. 엄마로서 살아야 되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자기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여러분들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로 질적으로 고유한, 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머금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원 오브 댐, n분의 1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차이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전북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뭐 전라북도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단순하게 n분의 1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냥 진공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전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어떤 것들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 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통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여러분 이제 인적 자원인 거죠. 그냥 매터리얼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거기서 이제 마트에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들을 누구나 다 인격으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서 있는 하나의 소모품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져도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또 월급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구도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현대사회, 특별히 이제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자, 내가 없으면 나를 누군가 안타까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너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사회들. 이게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이고, 내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제 나이든지 나의 생물학적 능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바로 아웃시켜버리는.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현대 산업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질적인 고유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존재감의 상실,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없어도 이제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물음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상실감들을 갖게 되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태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존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끊임없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풍요 속의 빈곤 또는 이제 그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힘들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그냥 네가 힘들어도 뭐 상담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이런 거 하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들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삶들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은 4분의 1이고 나의 삶의 4분의 3을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혼자 막 일어서서 살고 뭐 그런 삶을 설계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이제 여러분들 뭐 형제 자매들, 또 뭐 사회생활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가 37조 개가 있는데 37조 개와 더불어서 자,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39조가 넘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세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들이 필요한 것들이요. 그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지금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철학적으로 보거나 항상 남을 필요로 하는, 남과 더불어 사는 이런 어떤 삶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단절이 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이런 어떤 교집합을 갖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남의 도움들, 또 남의 어떤 사랑들, 남의 어떤 위로들이, 자,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내가 누군가 자살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 우리 삶을 더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단절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뭐 노령 인구들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독거 노인들, 또 뭐 혼밥, 혼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죠. 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탑을 찍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혼밥 비율이라든지 또 혼자 사는 비율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례해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유대감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려고 했던 이런 어떤 유대감들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고 있거나 아니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20여 년 전에 그 유럽에서 생활할 때, 유럽이 이제 무서운 거 중에 뭐가 무섭냐면, 뭐 강도를 당하거나 뭐 사회적 폭행이 날 때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보고 있어, 수수방관.
그래서 뭐 커피숍에서 누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절대로 터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흉기를 들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뭐 요즘에 이제 비근한 예로 뭐 사회적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뭐 이런 어떤 억압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쉬쉬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자, 지금 뭐 젠더 갈등 때문에 아예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이제 독박 쓴다고 생각해가지고 간섭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일 내가 폭행을 당하거나 내가 죽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사회가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내가 도와주는 의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뭐 성추행범을 몰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어떤 폭행범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더더욱 여기서 이제 그 주저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차가운 세계로 가는 아이스에이지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빙하 시대로 가는 어떤 출발점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발달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회적 모습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냥 거리두기가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빈번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결혼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 출산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배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나의 이웃이고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의 4분의 1과 나를 채워나가는 4분의 3의 타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 타인들을 거부하게 됐을 때, 타인들과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온전하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타인과 더불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 그 답은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듬어 주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영원히 고통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에 운명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또 타인의 어떤 보살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손꼽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까지 지금까지 얼마만큼 행복했는가? 10분도 안 돼요. 10분도. 여러분 평생 동안 아무리 이제 이 즐거운 것들, 이런 어떤 쾌락들을 여러분들이 다 뭐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나한테 이렇게 짜릿한 기분을 줄 수 있는 순간들을 다 모으면 그게 10분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 99.9%는 계속 뭔가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남들과 막 갈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0.1%의 그 짜릿한 순간, 이것으로만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분도 안 되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10분도 안 되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 말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죠.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고통이다, 고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간도 울면서 태어나는 거고, 여러분들 죽는 순간도 울면서 죽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참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문학이든지 예술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티브들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죽는 사람들은 물론 있기도 하겠죠. 근데 굉장히 그건 이제 드문 숫자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을 거, 또 입을 거,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치열한 경쟁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결혼 상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 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몸에 또는 여러분들 삶 속에 스크래치를 남기게 돼요. 자, 굉장히 그런 어떤 경쟁이 굉장히 신사적인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침팬지들이 그 암컷을 놓고서 수컷들이 싸우는 것처럼 치고받고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경쟁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들이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뭐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외국어라든지 공부해야 되고, 또 취업과 관련돼서 뭐 현장 경험도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스펙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들이 다 고통의 연속이죠. 그걸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인내력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엘리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인 삶조차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 경쟁까지 겹치게 되면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눌러 짓이기는 이런 어떤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지. 바로 태어나서 이제 그냥 권통 자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고통이 생길 건데 왜 우리가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자,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기쁨이나 희열을 느끼게 될 텐데 그 기쁨이나 희열이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고통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0.1%인데 그 0.1%의 기쁨이 내가 90년 동안, 100년 동안 쌓아왔던 또는 이 나를 지배해왔던 그런 고통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을 참아내면서 뛰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취업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리는 그런 짜릿한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만회해주는, 자,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애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갖는 것도 뭐 애 낳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애를 이제 대학까지 키우려면 거의 뭐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들도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기르는가? 자,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뭐 중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성인으로 커버리는데, 그때까지 효도를 해요. 그때까지 천사같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애를 키우면서 육아를 해보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정말 이제 애 키우면서 뭐 이런저런 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겠지만 걔가 한번 방긋 웃어주는 거, 걔가 엄마 아빠 하면서 한번 말을 걸어주는 거, 자, 그게 내가 애를 낳으면서 또 뭐 육아와 출산과 관련해서 그 생물학적 고통, 또 뭐 경제적인 어떤 비용들, 자, 그런 것들 다 상쇄해버려요. 그 한 번 웃어주는 거, 아빠 엄마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도 마지막 도달하는 그 한순간의 아름다운 메시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표정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게 삶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서로 갈등도 있고. 자,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남자의 엄마 아빠, 또 그 남자의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이 개입하고 있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 배경에 12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왔던 상황들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와 또 서로 속상한 마음들이 생기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냐? 자, 그건 이제 정 때문에 그래요. 정이라고. 자기 남자친구가 해주는 한마디 소중한 말들, 또 여자친구가 한번 해주는 그 미소들, 따뜻한 위로의 말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랑의
필요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원동력, 에너지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인데 이 고통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중한 사람들 만나고 나의 남편이나 나의 뭐 아내나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반려자로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이런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연애해봐서 이제 알 텐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처럼 뭐 또는 이론처럼 그렇게 또 영화에서처럼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이제 김선호 씨가 이제 쓰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시를 보면, 자, 태어날 때 웃음을 기억하는 거,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거,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요,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요. 자, 김선호 시인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고통을 뒤집는 노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고통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정말 힘든데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엄마나 아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쓰고 싶은 돈도 있는데 다 그 돈 아껴가지고 여러분 학비를 대거나 여러분 옷을 사거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기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분유 살 때, 애기 기저귀 살 때 어떤 누구도 제일 싼 거 사지 않아요. 중국산 사지 않아요. 슈퍼에 가가지고 가장 비싼 거 사지. 돈이 없어도. 자,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최고급,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자, 그런 게 이제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내 피를 팔아서,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도로 우리의 에너지들을 소비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한 사람의 인격, 또 한 사람의 그 삶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도 사랑해. 뭐, 그리고 그렇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주하고 또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런 것과 관련된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엄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엄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들이 이제 충족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삼켜야 되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암스트롱이 달에다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같이 똑같은 그런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감들, 굉장히 낯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낯선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서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어떤 때 웃는가? 자, 웃는 것은 이런 어떤 고통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 이 고통과 관련된 것들을 잠시 떠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실질적으로는 웃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웃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에게 원래 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제 뾰루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질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디폴트 값들이죠. 근데 우리가 웃고 친절하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들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연애에 성공적인 사람과 연애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그런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가, 아니면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그냥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분에 맞춰서 살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근데 그거를 감추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순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노동이에요. 자, 웃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DNA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김선호 시인에 따르면 노동이고,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속칭 우리가 막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의 기술들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연인 관계를 떠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엄청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우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옆에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자, 아이는 이제 웃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어떤 학습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사랑학과 관련해서 뭐 이제 사랑 노트도 쓰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의 노하우를 좀 깨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분노나 뭐 원망이나 그런 우울증이 나타날 때 여러분 뇌에서 약 6초간 반응하게 돼요. 자, 근데 그 6초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막 분노 장애 같은 거,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데이터 폭력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침팬지예요. 자, 침팬지나 여러분 이제 오랑우탕이라든지 침팬지가 화내는 거 한번 보세요. 막 때려 부시고 막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막 피 철철 나게 폭행을 저지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자, 그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자라왔던 그런 어떤 환경들에서 완전히 낯선 상황에서 또 다른 환경에 살아왔던 사람들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게, 그걸 살을 맞대고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김선호 시인에 따르면 자, 이것은 노동이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어떤 학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연애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 나갈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돼요. 뭐 그냥 알아서 가겠지, 그냥 시간이 가면 이거 해결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크닉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뭐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이런 일, 이런 말들, 또 이런 어떤 행위들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이런 어떤 오류들을 고쳐 나가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익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남자친구가 또 자기 여자친구가 건네는 그 한마디 말, 또 가벼운 포옹, 또 뭐 가벼운 키스라든지 손맞은 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서운함 것, 또 원망스러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또 눈처럼 스스로 다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이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어떤 답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고통을 완화시키는 감정이자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김선호 시인에 따르면 이제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고통들,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정이자 의지이자 노동이자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현대사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책, 헤르만 헤세가 쓴 이제 되게 좋은 책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1시간인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이제 왕자인데 고타마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나서 그 설법과 관련해서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상상인데 고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을 만나서 자, 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 구절에 있어요. 자, 이제 이 주인공인 이 고타마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고행을 해요. 고행하고,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항상 이제 고통이 생기는 건 견물생심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욕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마음이 흘러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그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아예 이제 잊어버리면 그런 고통들이, 마음의 고통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어떤 상태들. 근데 이제 그런 원하는 상태들을 지우는 이런 어떤 작업들, 이게 이제 명상이나 수련이라든지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능한데, 이게 24시간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집중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근데 뭔가 집중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이제 막 다른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뭐 누구 나쁜 놈, 누구 뭐 뭔 차를 샀다는데 뭐 아파트는 또 뭐 사야 되고 막 엄청나게 이러는데 번뇌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런 이제 수행을 이제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고타마 부처님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면, 이 불교의 수행법을 이제 깨닫게 되면, 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제가 불자들하고 이제 수행자들하고 다른데, 자, 이제 수행자들은, 아라한들은 수행을 통해서 아예 윤회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들이죠. 자기 존재를 자체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아닌 이제 제가 불자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도를 닦아가지고 계율을 또 지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극락세계에 가거나 아니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 이런 어떤 그 길을 이제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또 극락에 가는 것조차도 고통이에요.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예 자기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타르타는 지금 이 세상이 연기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얽혀 있고,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연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아예 고통이 없겠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맺어져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 연기에 따라 계속 반복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 이제 물음에 대해서 시타르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이제 종교에 귀유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에 귀유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번뇌로부터 해탈이다라고 해요. 번뇌로부터.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너의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라면, 네가 아파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이제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삶에서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은 나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번뇌로부터의 해탈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면, 자, 인간은 끊임없이 나락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철학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을 해가지고 뭐 칸트, 헤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이야기들 달달달 외우고 막 박식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함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런 학식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할 때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증오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일한 삶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전북대 철학과에 이제 불교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간건기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버마에 가가지고 석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고승을 찾아가서 그 설법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절의 입구에 해골이 놓여 있어요. 해골. 사람 해골이 이제 놓여 있는데, 저게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미스 버마라는 거예요. 미스 버마.
미스 버마 이제 엄청 이쁜 여자겠죠. 근데 미스 버마가 됐든 안 미스 버마가 됐든 죽으면 저렇게 해골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여러분들 뼈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 사람 굉장히 잘 사는 처럼 보이고 똑똑하고 보이고 그래서 부럽고 또 그 사람은 뭐 이기고 싶고 이 경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까고 보면 해골바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석처럼 지금 막 빛난다고 하지만 자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여자도 다 듣고 모든 남자도 다 듣고 자 어떤 사람도 뭐 100억 10억 가지고 있다고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자 이게 이제 삶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 예쁜 걸 성형하기 위해서 그 몸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순간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자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특수한 방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막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철학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까지 지금 뭐 야망도 있고 열망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제 대학원 마치고 28살에 한국에 이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도 뒤집었고 뭐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엄청나게 이 세상엔 불가능한 게 없다.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죠. 천만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나보다 못한 놈들이 막 나보다 잘 살게 살거나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내 노력의 씨앗들이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캠퍼스라고 하는 전북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온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는 순간, 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하잖아요. 다 여러분들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여러분들 소모품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들뛰는 이제 늑대들이나 포식자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삥을 뜯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이 도처에 놓여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길을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많은 형태의 고통들을 떠안게 될 텐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제 다 뭐 생활비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뭐 학비 벌어가고 또 굉장히 힘들게 사는 학우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댈 수 없는 엄마 아빠한테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세상이 계속 그런 고통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숨막혀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36분마다 한 번씩, 한 명씩 지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종지부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 그런 고통들 또 그런 아픔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삶의 기적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기대한다라면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의 남자친구에게 또는 나는 나의 여자친구에게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 중에서 이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온달 병신이죠.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180도 인생이 전환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동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노동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뭐 여행 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배 같은 어떤 특징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내가 어떻게 더 크게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 서로 고민해야 돼. 책도 좀 많이 읽고 영화도 좀 많이 보고 뭐 철학 서적이든지 뭐 다른 서적이든지 읽어가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그런 어떤 결실들을 맺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업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감정, 우린 사랑이라고 하면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선호 씨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노동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노동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노동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동을 해왔는지, 또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길들을 찾아가는 좀 기회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좀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